1999년부터 최근까지 17년간 서울대 전체 신입생의 출신 지역 분포를 분석해본 결과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울의 독주, 그리고 나머지 지방의 몰락이었죠. 소득이 높은 집 아이들이 교육 성과가 높아서 소위 명문대에 갈 수 있는 확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끼리만의 리그 같은 것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다양성 있는 그 사회를 만드는 것,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고요. 왜냐하면 교육이 사회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교육 시스템 안에서도 다양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립니다.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장점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팽팽하게 갈리는 게 사실이죠. 내 부족한 부분에서 인해서 애 인생이 나라로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고, 경제력이 없이는 이 레이스가 시작될 수 없는 느낌입니다. 해서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시험처럼 점수화를 시켜서 애들 하는 게 훨씬 나은 거라고. 제가 왜 떨어졌냐고 물으면은 우리 대학만의 기준이 있어서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떨어졌지 하면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학생부를 공정하다고 믿는 교사 학생이 학생도 없을 것이고 교사도 아무도 없어요. 학생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 학생부를 보면서 흐뭇하긴 하겠지만 쑥스러울 겁니다. 다 대부분 다. 너무나 쑥스럽겠죠. 그러나 이런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그렇게 몰빵시켜서 하지 않으면 연고대 서울대 한 명도 못 붙여요. 못 붙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한때는 사당 오락, 지금은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앉아 있어야 대학에 간다고 합니다. 부모 배경과 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노력한 만큼 공정한 평가, 정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대입제도는 무엇일까요? 교육 일선의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굳이 바꾼다면은 저는 본고사 체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본고사를 하면 그럼 사교육이 없어질 거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옛날에도 사교육이 있었고 다 있습니다. 다만 사교육의 영향은 좀 적어질 거고, 그리고 또 사교육에서 애들이 그래도 어떤 지적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 배우는 그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입시에서는 모든 걸 다 가지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 소질과 적성도 해야 되고 창의력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모든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저도 공감하는 게 뭐냐면 입시를 단순하게 하자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면 학력고사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많더라도 지금부터 애들은 숨통이 튀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논술과 특기자를 폐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시에는 학생부 내신하고 학생부 종합만 남습니다. 그리고 정시, 일단 단순화됩니다.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내신 공부 열심히 하고요. 내신을 좀 부족하면 학교의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준비하고 이 정도로 단순화가 되는 거죠. 수능은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수능 점수는 대학이 제멋대로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공정한 제도가 수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좋은 데 갈 수 있는 제도는 현재는 수능이 최고예요.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 중에서 교실의 수업 장면을 긍정적으로 바꾼 거의 유일한 입시 제도 아닌가. 물론 단점도 많습니다. 근데 예컨대 학력고사 때는 다 외우는 암기식 교실이었고, 수능 때는 미술이나 음악, 파행이고 수학 문제를 풀었다면 학종 때문에 교실 수업이 다 뭔가 아이들도 직접 발표하기를 더 원했고, 과제도 적극적으로 하게 됐고, 선생님들도 강의식이 아니라 자꾸 그게 자이든 타이든 아이들한테 발표 기회를 주는 수업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긴 했지만, 그러면 이제까지 대한민국 입시 제도 중에서 어떤 제도가 과연 교실 수업을 조금 더 이상적인 장면으로 끌고 가는 데 기여했는가 생각하면 그런 점에선 학종이 되게 긍정적이지 않나. 아마 이 시점은 문제를 많이 드러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시험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인지 문제를 내놓고 무엇을 고쳐가야 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이 제도를 할 거냐 말 거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비판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상황인 거고, 이제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점을 해결해가지고 대입제도를 갈지 아니면은 새로운 방식을 모색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와 교사의 생각은 어떨까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전국 179개 고교 고3 담당 교사와 고2 학생과 학부모 3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입 전형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제도를 묻는 질문에 교사의 45% 이상이 정시, 학부모는 34% 이상이 정시를 선택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다양한 제도 중에서 객관적인 점수로 평가하는 시험 형태가 공정한 경쟁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개천용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난 2월 한 대학의 입학식이 있던 날, 우리 사회에서 개천용의 상징으로 꼽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말하는 김동연 총장. 그 역시 돈과 학력, 인맥이 없는 산모 인생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일 서울에서 빈민들이 사는 이제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이 할머니, 어머니, 제가 장남이었었고 동생 셋, 6식구였는데 무허가 판잣집에서 끼니 걱정을 살았죠. 청계천 판잣집에서 보냈던 학창시절. 가난했지만 부모의 헌신과 교육열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뒀던 그 인생에서의 뭐 작은 조그만 성취들이 있다면 그 뒤안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머니가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저한테 어떤 걸 강요하지 않으셨고 그저 그냥 그 손에 못이 박히도록 채석장에서 이건 안 했으면 좋겠네. 채석장에서 이제 노를 나르시고 또 나물 떠서 좌판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때 생각하면은 어머니 생각이 제일 많이 나죠. 일하며 야간 대학을 다니는 주경야도 끝에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 고졸 신화의 주인공으로 소외계층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과거 우리 사회에서 계층 이동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교육이죠. 그리고 그 교육의 언저리는 자기의 노력이죠. 그런 것들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센 줄이 탯줄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지금은 지금도 그 교육이 그와 같은 사회적 이동의 일부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많게는 오히려 사회적 이동을 저해하고 사회적 지위와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서 교육이 오히려 역전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위해 노력의 힘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미국, 일본, 중국은 20대와 60대 모두 동의한다는 비율이 고르게 나온 반면 한국은 세대 간 차이가 벌어집니다. 60대는 75% 이상이 노력의 힘을 믿었지만 20대는 절반을 조금 웃도는 정도입니다. 젊을수록 더 이상 노력의 힘을 믿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이죠. 오늘 대한민국 부모들의 전망은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본인 세대보다
자식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낮다고 답변한 비율이 20년 전엔 10%로 낮았지만 최근엔 50%로 높아졌습니다. 격차와 불평등이 보편화된 사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한국 사회에서 사실 계층 이동성이 거의 없죠. 계층 이동성이 있다면 아래로 떨어지는 이동성밖에 지금 없는 사회고, 뭐 중산층이 점점 줄고 있다라는 것은 뭐 비단 한국 사회뿐만의 현상은 아닌데, 어쨌든 한국 현상에서 그 폭이 굉장히 크고 빠르죠. 이제 그런 사회에서 과연 대학이 계층 이동의 어떤 수단일 수 있는가? 대학 진입 자체가 계층성을 이미 담보하고 있는데 대학이 어떻게 계층 이동, 그러니까 이미 안정된 계층을 확보한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오는데 무슨 계층 이동이 가능하겠어요? 똑같은 노력을 하는 두 사람의 갑과 을이 있는데, 이 갑과 을이, 갑이 가령 저소득층 부모의 아래에서 태어나면 성공할 확률은 1%밖에 안 되는데, 고소득층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면 성공할 확률이 30%가 된다. 이거는 사실은 개인의 노력과 이런 거를 존중하는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단지 그 사람이 어느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는 거는 형평성의 측면에서 옳지 않다라는 거죠. 잠재력 있는 그 사람들이 단지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잠재력을 사장하게 되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건 발전할 수 없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의 발전이나 효율성의 기준에서 볼 때도 사회 이동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소셜 믹스가 왜 좋냐면은 잘 사는 사람들 알아서 잘 살 수가 있어요. 이미 자본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상대적으로 못 사는 계층은 그 자기들끼리 본다고 했을 때 동료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뭐 주변에 봤는데 성공한 케이스도 없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뭐 미래가 뭐가 있겠어요. 다만 섞은다고 했을 때 거기서 성공 케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게 또 지역에 또 다른 그 굉장히 좋은 그 어떤 롤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사회 자체가 좀 더 희망적인 사회가 되고 좀 더 나아지는 사회가 돼서 하나의 발걸음이 되는 거죠. 가난 때문에 부모 배경이 없어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성취와 노력의 힘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모두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학 입시의 진실에서는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를 40여 년에 걸쳐 되돌아보며 우리 사회에서 입시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눈에 비친 현실은 서글펐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교육 수준과 미래 직업이 좌우되는 불평등의 현실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잔혹한 입시 경쟁 속에서 학부모도 아이들도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대학 입시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한국 사회 전체를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입시 제도의 변화, 그것이 공정한 사회, 역동성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요?